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반갑습니다. 3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목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한국은 오늘 눈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눈이 왔는데 이런 날씨일수록 여러분들의 건강 꼭 챙기시고요. 이 목감기 또 콧물, 알러지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은 문제가 된 이유가 현재 핵 원자로의 설계 도면을 유출하다가 적발이 된 일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이것이 낭설인지는 정확지 않지만 정말 많은 지금 매체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한국의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라는 연일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리스트의 포함과 관련해서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 국립연구소 도급업체인 직원이 원자력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다라고들 지금 보도합니다. 미국의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수출 금지 품목인 원자로 설계도를 한국으로 반출하려다가 적발된 그리고 그 이후에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된 겁니다.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 해에 상반기 미국의 의회에 제출한 반기 보고서를 보면 아이다호 국립연구소는 수출 통제 조사 과정에서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계약직 직원을 적발해서 해고했다고 합니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2023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업무 성과를 소개하면서 이 사건을 첫 번째 사례로 거론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는 연구소가 보유한 독점적인 원자로 설계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연방 규정 10C.F.R.810에 따라서 수출이 제한되는 정보라고 합니다. 해당 규정은 에너지부가 관리하는 규정으로서 해외 원자력 활동에 대한 지원을 승인 또는 규제한다고 하네요. 한국 정부는 해당 보고서에 적시된 사례가 미국이 문제 삼은 규정 위반 중 하나인 것으로 판단 중이라고 알려졌고요. 다만 미국 쪽은 어떠한 보완을 규정을 어떻게 어겼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주에 미국을 찾아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에너지 현안을 협의하면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업데이트되는 대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리그 동부에 있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준이 있고 실력이 있고 유명한 대학들 아이비리그 여기서 교수를 한다는 것도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아이비리그 교수도 미국의 재입국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민자 규제 정책의 또한 일환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인 비자를 소지한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소속 외국인 교수가 미국의 입국이 거절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1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의 하나인 브라운 대학교가 지난 16일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외국 학생과 교직원은 당분간 외국 방문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학생 비자나 영주권이 있어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브라운 대학교의 외국 교수가 레바논을 방문한 후 미국에 재입국하려 했지만 거절당하자 브라운대 학교는 이 같은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겁니다. 브라운대는 여행 금지와 재입국 규정 변화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문제의 브라운 대학교의 교수는 신장 이식 전문가인 라샤 얄라위 교수로서 브라운대가 후원한 H-1B 전문직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본국인 레바논을 다녀온 후 미국의 보스턴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이 됐다는 겁니다. 그는 미국에서 6년을 살았지만 추방이 된 거죠.
미국의 국토안보부는 알라위 교수가 레바논에서 지난 40년 동안 미국인 수백 명을 살해한 책임이 있는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이끌었던 하산 나스랄라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레바논을 찾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연방검찰은 알라위 교수가 자신의 전화기에 나스랄라와 이란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사진도 갖고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는 이 사진들을 미국의 재입국 직전에 지웠다라고 검찰은 덧붙였는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주권자, 취업비자, 유학생비자 요즘에 말 한마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행동과 또 어떤 주변 관계 사이에서도 의견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때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저 역시 조심하겠고요. 시민권자라고 해서 요즘에 안심하게 또 살 수 있는 세상은 또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의 여신상을 반환 요구한 이 프랑스 정치인, 그런데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깊게 짚어봅니다. 프랑스 정치인이 미국 뉴욕의 상징이 된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그곳은 자유죠. freedom. 곳곳에서 훼손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이 곳곳에서 자유를 의미하는 주변의 환경들이 훼손되고 있다. 16일 일간 르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들에 따르면 라파웨 글릭스만 유럽 의회 의원은 이날 파리에서 한 대중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비판하면서 우리에게 자유의 여신상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릭스만 의원은 독재자들 편에 서기로 한 미국인들 학문의 자유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과학자들을 해고한 미국인들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자유의 신상을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지지자들은 환호를 한 겁니다. 뉴욕의 관문 리버티 섬에 있죠. 우리 미국의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안 가는데 저도 지난 30년 동안에 2번 딱 가봤습니다만 관광을 오거나 뉴욕을 방문하다 보면 꼭 가야 되는 곳이긴 하죠.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영국과 맞서서 미국과 함께 싸웠던 이 프랑스가 1876년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맞아서 양국의 우정을 축하하면서 미국에 선물한 거죠. 그런데 이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조각가 프레데리크 오스키트 바르톨리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요. 에펠탑으로 유명한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이 시공에 참여를 했었던 겁니다. 1886년에 완공이 돼서 미국으로 건너간 자유여신상은 배편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 들어오던 유럽 이민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과 자유를 상징하는, 그리고 현재까지 그것을 이뤄내는 140년간의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겁니다. 자유의 신상을 돌려달라는 발언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DEI, 약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게 DEI라고 하는데요. 그 기조를 폐지하면서 과학과 대외 원조 등 부문의 인력을 대규모 감축하고 예산 지원을 삭감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관세 장벽을 높여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훼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두고 러시아와 밀착하는 행보도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자유를 트럼프 정부가 훼손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차라리 돌려받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이 30개의 나라 중에서 5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가 세계 주요 30개 가운데 정부에 대한 불신이 5번째로 높다는 결과 17일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2023년부터 2024년 전 세계 7만 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의 여론조사 여러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15세에서 29세 청년 64.8%가 정부를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세계 주요 30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스가 86.9%로 젊은 세대의 정부 불신이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이어서 이탈리아가 68.4%, 미국이 66.1%, 영국이 65.3%, 그리고 한국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스위스가 16.2%와 리투아니아가 29.4%, 핀란드가 30.6%에서 정부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죠. 불신임 비율의 평균은 50.4%였고요.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은 한국이 59%로서 그리스가 68.4%에 이어서 무려 두 번째나 높다고 합니다. 선거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비율도 35.1%로 30개 나라 중에서 10번째로 높고요. OECD 평균 31%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또한 군인에 대한 불신 항목에서는 한국이 그리스가 44.8%, 독일이 39.3%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32.4%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사회적인 만족도와 관련한 항목에서도 친구를 사귈 기회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응답률이 30개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젊은이는 11.5%로 일본의 20.8%, 스페인의 13% 등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많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 관련해서는 삶에서 누리는 자유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젊은이가 26.5%로 조사 대상 국가 중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23.4%가 어제는 즐거운 일이 없었다고 답을 했는데 이것은 일곱 번째로 높은 응답률이고요. 다 기성세대의 문제점이죠. 즉 우리 세대가 열심히 뛰어오고 앞만 보고 정말 모든 것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는 만큼 한국은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밑에의 세대들은 이루어낸 발전을 지금 받아가면서 생활을 하는데 폐단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서울만 몰려서 집값이 아주 치솟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서울의 아파트 장만해서 신혼살림 차리기가 어렵다는 등, 그리고 그 외에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정년퇴직이 너무 빠른데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는 등,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국 내에서는 더 이상 길을 필 수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정치에 대한 불신도 높다라는 게 가장 또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분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어떤 것이 옳은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현재 문제점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미국의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직원이 서 있는데 비행기를 탑승하면서 승객이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직원은 쓰러졌고 승객은 앞으로 영영 죽을 때까지 유나이티드 항공을 탈 수 없다. 공항에서 승무원의 얼굴을 가격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항공사로부터 비행 금지 처벌을 받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15일 미국의 뉴욕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5시 30분경 버지니아주의 덜레스 국제공항 D12 게이트에서 승객이 유나이티드 항공의 게이트 직원을 폭행한 겁니다. 폭행을 가한 승객은 메릴랜드주의 프레더릭에 거주를 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스튜어트 크리튼든으로서 54살입니다. 그는 폭행 및 공공장소 소란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크리튼든은 승객이 내리는 동안 게이트 직원에게 다가갑니다. 직원이 그를 제지하자 난 이 헛소리에 질렸어 라며 욕설을 내뱉은 후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폭행을 당한 직원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요. 목격자들은 전체 대화가 약 15분간 지속된 후 폭행이 발생을 했으며 항공편의 취소로 승객과 직원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미국 내에서 국내선 타고 다닐 때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카 항공, 또 그 외에 스피리트, 많은 항공사들이 있는데 항공편이 취소가 되거나 딜레이가 되거나 비행기를 완전히 다른 회사로 갈아타야 되거나 비일비재하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미국에서의 공항 내에서의 직원들이 친절하다고 저는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폭행을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사건 당시에 그의 항공편은 취소가 됐으며 다른 항공편은 모두 만석이었던 모양입니다. 또 매체는 사건 당시에 크리튼든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전합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직원은 공항 소방구조대에 의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14일 해당 승객은 향후 당사의 항공편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죠.
심혈관 질환으로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는 이 커피. 그런데 이 커피를 먹는 시간이 중요한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귀가 좀 번쩍 뜨이시죠? 이왕 드시는 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모닝커피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특히 하루 중에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늦은 시간에 마시는 사람보다 더 낮은 사망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8일 한국의 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따르면 미국 뉴올리언스 툴레인 대학의 공중보건학과 열대의학대학의 루치 박사팀은 1999년부터 2018년 미국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녀 4725명을 대상으로 평균 9.8년간 추적 관찰을 진행했는데요. 전체 연구 대상자의 절반은 커피를 즐겼고 나머지 절반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연구 기간 총 10년이 되는 거죠. 4,295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중에 36%는 오전에만 커피를 마시는 모닝커피 그룹이었습니다. 자, 오전은 언제냐면 4시서부터 12시까지. 16%는 온종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커피를 즐겼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비교 분석했더니 모닝커피 그룹은 커피를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10년 동안 어떠한 원인으로든 사망 위험이 16%나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숨재 위험은 31% 낮게 나타났고요. 반면에 온종일 커피를 마신 그룹에서는 이러한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치 박사는 이번 연구는 커피 섭취 시간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로서 모닝커피가 특히 건강에 유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면서 오후나 저녁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생체 리듬과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 수준에 영향을 미쳐서 심혈관 위험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커피 즐기시는 분들 이왕이면 건강에 가장 좋은 커피는 아침 4시서부터 12시 사이에 마시는 모닝커피가 도움이 크게 된다라는 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음식을 먹던 기분 좋게 먹고 즐겁게 먹고 좋은 사람들과의 기분 좋은 만남 속에서 먹고 또 소화 잘 시키고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가 없다면 그게 가장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음식이 아니겠느냐라고 늘 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멋진 하루 시작되시고요. 저녁 시간 편안한 하루에 또 마감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